그 새 예외 처리 기법은 쓰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throw, try, catch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 가능한 위치를 우리가 예측해서 throw를 하게 돼요. 그럼 뭘 throw 하냐?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외 객체를 처리하는 곳에서 그 객체를 받아서 처리하면 돼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예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throw를 통해서 예외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withdraw를 우리가 아까 만드는데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거는 요거예요. balance minus equal amount. 그래서 그 나머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amount가. 그래서 아까처럼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와 또 잔액보다 큰 걸 요청하는 경우, 이거를 하나로 그냥 예외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예외를 발생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mount가 0이거나 작은 경우는 여기처럼 프로그램 오류에서 발생한 거니까 std invalid argument 같은 예외를 발생해 주게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잔액 부족이라는 insufficient fund라는 예외를 발생시켜 줍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에 다양한 예외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그러면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들은 굳이 내가 새로운 예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 중에 좀 맞는 걸를 골라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 뭔가 좀 더 특수하게 처리하고 싶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외 클래스를 내가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오류에 해당되는 잔액이 0이거나 음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시스템에 있는 요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제 요 경우에는 새로운 걸 하나 정의해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는 C++ 경우에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도 던질 수가 있어요. throw 할 때 꼭 이런 예외와 관련된 객체를 생성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던질 수 있습니다. 정수 하나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던질 수가 있고, 문자열을 던지면 그걸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예외 처리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애들을 반하는 것보다는 예외와 관련된 어떤 객체들을 throw하는 게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굳이 이제 하는 거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외 처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row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throw하게 되면은 throw가 실행이 되면 함수는 거기서 중단이 돼요. 함수는. 그래서 함수가 중단되는 경우는 return 문이 만날 경우, 더 이상 프로그램 실행할 것이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뿐만 아니라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 이제 예외는 내가 throw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내가 throw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은 그 위치에서 비정상적으로 그 함수는 중단이 되겠고, 그 예외는 상위로 전달이 돼요. 상위로. 근데 그 전달된 예외를 잡을 수 있는 요소가 G, F나 메인에 없어. 내가 트라이 캐치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throw 하면은 프로그램은 여기서 바로 죽어요.
여기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전달된 예외를 잡을 요소가 상위에 없으면 프로그램은 그 즉시 비정상적. 이 함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중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 데서나 막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함수 호출 흐름의 상위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G에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고 F나 메인에서도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F에서 뭔가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다시 또 예외를 던져서 메인에서 또 처리하게끔 역할 분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에서 그 스로우된 예외를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이제 일반적인 함수가 종료하는 것처럼 다 함수의 스택을 정리해 주지만 그 잡는 요소가 상위에 없으면은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죽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죽는다는 건 뭐 이런 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잡는 요소가 없으면은 스택이 자동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스로우 전에 직접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동적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스로우를 해야 돼. 그러면 스로우 하기 전에 내가 동적 할당했던 거는 반납해 줘야 돼요. 안 하면은 얘를 반납해 주는 코드가 프로그램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은 스로우 전에 직접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RAII라는 이디움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택이 정리되면 자동 정리되게끔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리소스를 이런 동적 할당하는 것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클래스를 활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거고, 그 라이브러리는 그 객체가 소멸됐대. 예를 들면 std 벡터를 쓴다. 여기서 std 벡터를 만들었으면 나는 여기서 std 벡터를 소멸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기능이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으면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강건하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로우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스로우의 객체가. 여기 보면 스로우 std runtime erro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객체는 동적 생성하는 건 아니죠. new 해가지고 생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적 생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slow std runtime error 하면은 요 객체는 마치 fong 함수에 생성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fong 함수에서 slow가 실행이 되면은 함수는 종료되는 거죠. 함수가 종료되면 스택은 어떻게 돼? 반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외 객체를 만약에 그 생성된 함수 스택에서 만들게 되면은 함수가 종료함과 동시에 저 만든 예외 객체도 사라지겠죠. 근데 예외 객체는 바로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살아 있어야 돼. 캐치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로우에서 만든 요 객체는 그 수명이 일반 객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여기서 함수에서 만든 이런 애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A, B에는 이 함수에서 만들어지고 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는 애인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인 애인 거지. 그래서 수명이 함수 수명이 아니라 예외 객체는 동적 생성하지 않았는데도 함수 수명이 아니라
프로그램 수명처럼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수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함수 수명은 아닌 거지. 그래서 함수가 종료하더라도 이 함수의 스택은 자동 정리되기 때문에 생성한 예외 객체도 전달 이후 자동 정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객체는 다른 임시 객체와 다르게 동작을 하고 L밸류로 인식되고 수명이 함수 수명이 아니라 더 길다. 캐치할 때까지 계속 특별하게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C++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throw by value, catch by reference 형태로 프로그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throw 할 때 new에서 동적 생성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throw 객체를 하게 돼요. 동적 생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겠고, 이제 catch는 이렇게 함수에서 우리가 객체를 받듯이 참조로 받습니다. 참조로. 값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함수의 매개 변수와 똑같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객체를 값 전달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객체가 한 번 더 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 객체가 한 번 더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필요한 거죠. 예외 객체를 복제할 일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받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얘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컨스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ry catch절을 설명할 건데, try catch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장들을 내가 실행해야 돼. 그런데 이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나는 거기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캐치해가지고 뭔가 복구 작업을 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어디다 넣어요? try절에 넣는 거예요. try절에.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데 그 발생된 예외를 내가 잡아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try절에 넣는 거예요. 근데 try절에 넣을 때 그 문장만 넣는 게 아니라 그 문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걔가 죽으면 다른 것도 실행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계좌이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이 계좌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 뽑아서 다른 데 넣어줘야 돼요. 근데 위드로가 실패하면은 디포짓은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출을 성공해야 입금해 주는 거죠. 그래야 계좌이체가 완전히 성공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고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절에는 문장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과 그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트라이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트라이절을 하나하나씩 실행하게 돼요. 실행하게 되는데 실행하던 도중에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트라이절에 있는 그 다음 문장들은 실행돼요, 안 돼요?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고 어디로 가요? 이게 캐치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try, 캐치절이 오는데 캐치절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캐치절은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치절이 여러 개 올 수 있으니까 저거는 뭐랑 비슷해? 스위치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죠? 스위치에도 케이스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랑 맞는지 이렇게 붓고죠. 마찬가지로 트라이절도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캐치절로 이 예외가 예인지 예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살펴보는데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살펴보냐면은 이 순서대로 살펴봐요. 캐치절을 5개 작성했으면 첫 번째 캐치절부터 그 발생된 예외를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치절은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작성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순서대로 작성하면, 케이스절은 그런 거 없죠. 케이스절은 뭐 그 작성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캐치절은 작성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치절은
작성된 순서가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캐치절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캐치절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케이스절처럼 false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캐치절은 잡으면 하나만 잡아가지고 실행이 되고 나머지 캐치절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캐치절은 맨 마지막에 캐치 점점점 쓸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생략한 게 아니라 실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캐치 점점점. 그래서 캐치 점점점을 쓰면은 얘는 위에서 다 못 잡은 걸 얘가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요. 얘는 아무거나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안 쓰면 문법 오류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는 여기서 먼저 잡겠죠. 그래서 캐치절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외들이 보통 이제 그 SED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의 후손들이 돼요. 후손들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SED invalid argument가 있고 SED exception이 있는데, SED exception이 SED invalid argument의 상위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 SED exception은 SED invalid argument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절대 시행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만들면은 SED invalid argument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고 나머지는 여기서 잡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ED, 그러니까 캐치절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캐치절 내에서는 절대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SED invalid argument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냐?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ED invalid argument가 발생했다는 건 뭐가 발생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오류가 발생한 거는 잡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프로그램을 내가 죽었구나, 문제가 있구나를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는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프로그래밍 한 거는 트랜스퍼를 이렇게 짜야 한다고 해서 드린 게 아니라 트라이 캐치의 문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거지, 실제 이체라는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할 거는 아니에요. insufficient fund를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것도 맞는지, 그것도 다 응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얘는 트랜스퍼를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트라이 캐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스로우를 한다고 무조건 내가 캐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스로우 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배포 버전에서도 남겨둬야 될 거, 그건 캐치해야죠. 배포 버전에서 스로우 된 거를 캐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 죽죠. 그냥 프로그램 사용.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배포 버전에서도 남아있는 스로우는 다 캐치해줘야 돼. 근데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스로우를 굳이 캐치 안 해줘요. 굳이 캐치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죽게 내버려 두고 내가 수정하면 돼요. 그럼 스로우를 왜 하냐? 스로우를 왜 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예외 처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류를 발견하는 거고, 그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곳에다가 적절한 스로우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죽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곳을 호출한 곳에 가서 인자를
그렇게 보내지 않게끔 수정해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로우해서 여기서 일부 처리하고 또 위에서 또 일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뭔가 하고 다시 스로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G 함수다. 그럼 H에서 H를 여기서 실행했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발생해서 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럼 하고. 근데 여기서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상위로 보내서 상위에서 또 해야 될 게 있어. 그럼 여기서 스로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예외를 재차 또 상위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스로우 2 이렇게 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똑같은 일을 받은 일을 던질 때에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2가 아니라 이제 상위로 전달될 때는 조금 다른 예외를 상위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캐치해서 또 스로우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받았던 예외를 재차 또 상위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예외를 또 상위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로우 새로운 예외를 여기서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받았던 예외를 바로 상위로 보낼 때는 이제 그냥 스로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C++에서 제공하는 표준 예외들이에요. 표준 예외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예외들은 런타임 에러, 로직 에러, 그리고 안에 있는 몇 가지들만 좀 쓰게 됩니다. 로직 에러, 런타임 에러. 근데 로직 에러와 런타임 에러를 어떻게 구분하냐? 런타임 에러는 뭐예요? 실행 시간 오류예요. 실행 시간.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발생된 오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직 에러는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은 논리 오류가 되는 거죠. 문법 오류는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런타임 에러는 컴파일 시간에는 절대 검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런타임 에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내가 지금 만나는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내가 그냥 시스템 있는 거 쓰고 싶으면 std 런타임 에러 또는 std 로직 에러. 근데 로직 에러를 봤더니 invalid argument, 인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invalid argument를 쓰시면 되겠고, 아니면 색인이 뭔가 잘못됐어. 그럼 out of range, 뭐 length error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여기서 마땅한 게 내가 하는 거가 있으면 요거 쓰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로직 에러. 런타임 에러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쓰시면, 프로그램을 잘못 쓰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할당했는데 마이너스를 주고 동적 할당했어요. 그러면 bad alloc 발생할 거고, 타입 변환 했는데 타입 변환 못하는 건데 강제 타입 변환을 시도하면은 bad cast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준 예외를 쓰고 싶으면은 이제 standard except를 include 하셔야 되겠고, std exception은 exception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include 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 예외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제 여기 갖고는 좀 부족해. 여기서 제공한 기능 갖고 안 되고 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 마땅한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더 다른 이름으로 예외를 만들고 싶으면은 새로운 예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 예외를 정의할 때는 주로 이제 로직 에러나 런타임 에러를
상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std 로직 에러나 std 런타임 에러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는 실행시간 오류인지 컴파일 시간에 체크할 수 있는 오류인지를 판단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insufficient fund를 이제 정의해가 쓰시면 되겠고, 특별히 얘가 할 일이 없이 그냥 그 사실만 알리면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 생성자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기본 생성자만 이제 메시지 받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주면 그 사용자가 준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아니면 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메시지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제 죽을 텐데, 그 죽을 때 화면에 출력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메시지들은 얘네들이 중요한데,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메시지가 그 예외가 아니면 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새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추가 기능이 필요하면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그 시스템 예외하고 좀 차별내는 거는, 이제 얘네들은 insufficient fund라는 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insufficient fund는 내가 수로한 위치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std invalid argument는 내가 수로한 데 말고도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했는데 std invalid argument가 실행될 수도 있어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 정의 예외를 쓰면은 이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내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뱅크 어카운트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예외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생성자에서는 그냥 디포짓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도 어마운트를 검사할 수 있지만 디포짓을 검사할 테니까 여기에는 생성자에는 그 넣을 필요는 없고요. 얘는 뭐 예외 처리할 게 없어요. 반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거에서 하면 돼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돼요. std,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내가 어떤 예외를 만들고 싶다. 얘는 이제 프로그래밍 오류에 해당될 거니까 이렇게 std invalid error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예외 조건을 먼저 고려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일로 넘어오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상적인 경우를 우리가 먼저 테스트 해볼 건가, 아니면 그 예외적인 상황을 이렇게 테스트 해볼 건가. 요거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주석된 것처럼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오버플로였나? 오버플로 에러. 이렇게 오버플로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를 더한 게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밸런스의 타입이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바뀌는 것도 고려해서 하면은 numeric limits에 이제 밸런스의 타입을 주는 건데, 밸런스의 타입을 우리가 주려고 그러면은 뭘 활용할 수 있냐면은 데클 타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은 이제 요 밸런스의 타입의 맥스 값을 갖다 주겠죠. 얘가 지금 언사인드 인트일 거예요. 그럼 언사인드의 맥스 값에서 어마운트가 뺀 것보다 밸런스가 크면 이제 오버플로 나겠죠. 뭐 어마운트와 밸런스를 바꿔도 되겠지만 어마운트가 마이너스 밸런스보다 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하면은 terminating due to uncaught exception std invalid argument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저게 별로 도움 돼요? 여기서 왜 여기 안 나오냐? 그러면 이제 그 문자열이 여기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찍는 거는 뭘 보기 위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요 메시지를 보고 지금 어디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 내가 보고 싶은 문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를 내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보면 돼요.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자바를 써보면 자바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 그 스택 흐름도 보여줘요. 메인에서 지금 디포짓 불러서 뭐 어떻게 죽었다는 거 다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서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얘를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트라이 캐치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트라이 캐치를 하면은
이렇게 실행하면은 저 갭 밸런스가 출력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try 아이씨 먹지도 못하네. 요번에 이렇게 try 캐치하니까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 안 되고 여기도 실행되고 여기도 실행이 됐죠. 지금 이에 what 찍는 거는 그 문자를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try 캐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디포짓 -10 같은 거를 캐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용하는 문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발생된 예외는 std invalid argument죠. 근데 그 invalid argument의 부모가 뭐예요? std runtime. 그리고 std runtime의 부모는 그 std exception이에요. 그럼 std exception은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캣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뭐 시추가 있으면 시추는 강아지가 맞고요. 시추는 애완동물이 맞아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 객체들은 상위 그 인자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D exception으로 받으면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안 받고 무조건 점점 하면 출력을 못 해보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외 처리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거고 프로그래밍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들은 실제는 트라이 캐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이 캐치할 거는 insufficient fund 같은 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그 예외가 발생하면은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시 요청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트라이 캐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시간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 함수들은 컴파일러가 좀 더 그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컴파일러는 얘가 예외를 발생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파일러가 잘 최적화할 수 있도록 뭘로 수식해 주냐면 no except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no except는 메소드로 수식할 수도 있고 일반 함수도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no except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